반갑습니다. 여러분 오게 된 거 스카이더 수학 이정환입니다. 자, 7월 교육청 이제 가형 주관식 주요 문항으로 넘어가 볼 거고, 자, 26번부터 30번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객관식에 이어서 같이 자기가 사고했던 거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식이랑 그리고 발문을 어떻게 읽어 나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그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선생님 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일단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어요. 사실 그 알파, 베타, 감마 미지수가 3개가 아니죠. 그들의 관계가 몇 도다? 파이다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삼각형을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다시 또 이 값이 또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구하는 걸 보시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감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26번 문제고, 그럼 또 하나, 이거는 그냥 계산,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을 갖다가 마지막 구하는 걸 봤을 때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감마 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근데 주어진 조건을 봤을 때 삼각형이라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다? 파이다.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고,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등차 수열을 이 순서대로 이룬다고 했으니까, 자, 이 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보셨을 때 뭐가 구해질까? 베타 값이 구해지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것 자체를 2베타라고 치면 3베타가 파이니까 결국 베타가 몇 도다? 60도다. 이거를 일단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관계에 의해서, 자, 베타 값은 3분의 파인 걸 알아. 그러면 결국 알파 플러스 감마 값은 얼마다? 이제 3분의 2파이다. 결국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뽑아낼 수 있으면 되죠. 다음 세 번째를 보셨을 때는 코사인 알파 2 코사인 베타, 자, 그 다음에 8 코사인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근데 이미 베타 값은 알고 있잖아. 3분의 파이 특수각이에요. 60도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 값이 얼마야? 그냥 1이야. 그럼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가운데 거의 제곱은 관계식을 만들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8 코사인 감마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에서 준 발문 그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가 알파 플러스 감마가 3분의 2파이다. 두 번째,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 값이 얼마다? 8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여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그러면 선생님 감마를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한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구하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얘들아, 여기에서 너가 구하는 걸 망각한 거야. 시계값 구하는 것을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감마잖아. 그럼 주어진 조건은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구하랬는데, 탄젠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가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분의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감마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 값은 내가 알고 있는 거야. 8분의 1이라고. 그치? 그러면 결국 내가 뭐만 구하면 돼요?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감마만 구하시면 끝. 됐죠? 자, 그랬을 때 사인 알파랑 사인 감마를 선생님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하면은 코사사, 결국은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감마라고 하는 각이 합쳐졌죠. 이 하나의 미지수가 3분의 2파이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코사인 함수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면 결국 이게 코사인 얼마가 되고 3분의 2파이가 되고, 그리고 그 값이 코코사스타로 각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각이 쪼개졌잖아. 각이 합쳐져 있는데 구하는 걸 보니까 각이 쪼개졌잖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감마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쵸? 요 값은 얼마고? 8분의 1이고 내가 이 값만 구하면 된다. 따라서 x는 8분의 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래서 마지막 답을 내시는 과정 속에서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감마라고 하는 값은 얼마였고? 8분의 1이었고 얘가 얼마니까? 8분의 5니까 정답은 얼마다? 5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다가 대입해 보려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감마예요. 시계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a 플러스 b 값이 2고 a, b 값이 3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이거를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갖다가 집어넣어서 연립해서 a 값 구하고 b 값 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진 않잖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통째로 하나의 미지수로 바라보고 이걸 통째로 하나의 미지수로 바라보면 결국은 얘는 a 플러스 b 이걸 하나의 미지수로 봤으니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ab다 라고 이렇게 구하듯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에서 각이 합쳐져 있고 각이 쪼개져 있다 라는 것에서 탄젠트를 구해야 한다? 그럼 사인 값들의 곱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로 덧셈 정리를 써서 각을 쪼개야겠구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문제고, 자,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뭐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식을 만들고 식을 만들고 식을 만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여기서 3개의 식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 3개의 식을 갖다가 구하는 걸 어떻게 너 해볼래? 거기에 쓰이는 개념이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삼각형의 세각이 한 180도 그리고 각이 합쳐져 있을 게 3분의 2파이니까 쪼개라, 덧셈 정리 써라. 됐죠? 그것도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 다음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일단 로그 함수가 2개 등장했고 그다음에 1,0을 지나는 직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n분의 k 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 기울기와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밑 그것에 대한 값의 비를 구하라는 건데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서 가야 되고 아마 선생님 m과 k가 안 구해질 수도 있겠네요. 뭐 k가 m에 관한 식으로 표현되거나 m이 k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답을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갈 수도 있겠지. 일단 문제를 더 읽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k가 1보다 크대요.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자, 그때 두 곡선이 나와 있고 하나는 밑이 3k, 하나는 밑이 k인 두 로그 함수가 있어요. 자, 일단 로그 함수의 밑이 다르니까 사실 연립하기는 힘들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k고 3k니까 어차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밑변환 공식이 있겠죠. 자, 어차피 로그 함수는 즉 로그를 다룰 때에는 밑변환이 자유롭다야. 그치? 자, 계산 문제도 역시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양수 m에 대해서 직선이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BC라 하자. 자, 그랬을 때 점 C를 지나고 YC 표현했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삼각형이 만들어졌대. 그 삼각형의 넓이 관계가 주어졌어요. 진짜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보통 넓이의 B가 주어지면 넓이 B를 준다는 얘기는 무엇을 주는 걸까? 길이 B를 주는 거예요. 넓이 B는 길이 B를 주는 거지 넓이를 직접 구하라는 게 아니야. 왜? 넓이 B. 넓이 B를 줬으니까 만약에 꼭지점이
공유하고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렇죠. 자, 27번 문제죠. 자, 일단 두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두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고, 자, 3K랑 K 이렇게 돼서, 자, 둘 다 이제 1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y 이퀄 로그의, 얘가 K지. 그러니까 y 이퀄 로그의 3K의 X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 1,0을 지나는 요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만나. 그랬을 때 요 지점이 A, 요 지점이 B, 요 지점이 C야. 그러면 얘가 y 이퀄 m의 x-1이고 이 세 점이 결국 어느 선상에 있다? 일직선상에 있다. 원래 이 B라는 점은 이 로그 함수 위의 점이고 이 C도 이 로그 함수 위의 점인데 결국 얘가 일직선 라인에 있다. 그러면 이들은 내분점 관계 또는 외분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비율을 줄 거다. 아, 그래서 넓이를 준 거구나. 그리고 넓이 비라고 하는 거는 몇 배다? 또 넓이를 줬다는 길이비를 준다는 얘기고, 그 길이를 봤을 때는 일직선 라인의 세 점을 관찰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또는 기울기가 일정, 그것도 괜찮고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에서 y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야. 자, 그랬을 때 요 지점을 뭐라고 했다? D라고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넓이의 관계를 줬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요, 삼각형 BDC입니다. 그럼 BDC의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렇게 갖다가 이을게요.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가 A, 잘 안 보여서 DB야. 그럼 A, DB니까 요렇게 갖다가 이으면, 잘 보세요. 여기도 삼각형이고 여기도 삼각형이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B를 줬다는 얘기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에서 이 넓이 B가 S1 대 S2면, 넓이가 S1, S2면 이 길이 B는 높이를 공유하는 이러한 삼각형에서 얘 뭐 준 거다? 길이 B를 준 거다. 그럼 결국 뭘 준 거랑 똑같다? 여기 있는 일직선 라인에 이 세 점의 비율을 간접적으로 넓이 B로 돌려서 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해석하실 때, 아, 결국 뭐라고 했어요? 두 몇 배? 미안해, 안 보여서 3배래요. 이 넓이가 이 넓이의 몇 배다? 3배다. 그럼 내가 이 넓이를 S라고 놓게 되면 이 넓이는 3S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서 결국 내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넓이에 대한 것부터 관찰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BDC의 넓이는, 자, 어디 넓이에? A, E, D예요. 그러면 A, 얘가 2인가? A, E, D. 이 넓이의 몇 배다? 4분의 3배다. 그러면 여기가 3S니까 3분의 4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4S가 된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문제에서 그어준 거는, 야, 여기에 일직선 라인의 세 점의 넓이비 줬으니까 이들의 비율 관계 관찰해 봐. 이거죠. 근데 여기도 아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으면서 이 점, 이 점을 얘기해 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결국 여기가 4S라는 걸 주었으니까 또 이렇게 삼각형을 관찰하니까 이 넓이 4S, 이 넓이 4S예요. 그러면 여기가 4S 대 4S니까 1대 1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좀 그림은 못 믿겠지만 1대 1이다 라는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로그 함수가 주어지긴 했으나 이 문제에서 넓이를 세팅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한테 기울기가 m짜리인 요 직선과 이 직선에서 일직선 라인에 있는 이 세 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일직선에 있는 세 점, 물론 얘랑 평행하진 않아요. 좀 그림이 이렇지만 이 세 점들을 관찰해라. 그들의 비율 관계를 1대3, 1대1이라고 준 겁니다. 넓이비는 항상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지점을 공유하는 삼각형을 관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너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m값과 뭡니까? k값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는 이거에서 한번 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풀면 되죠. 모르는 문자 몇 개예요? 2개예요. k값, m값. 그러면 내가 일직선 라인의 세 점 관찰하는 것도 결국은 몇 개입니까? 2개예요. 직선, 일직선 라인에 있는 세 점도 역시 2개가 있어요. 그럼 연립하시면 나오겠다. 끝. 그래서 얘는 k값, m값이 둘 다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은 내가 요 점의 좌표를 알면 결국 이것이 이 두 점의 중점이다라는 걸 쓰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을 일단 하나 작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1대3이야. 얘는 2차원상에서의 비율이니까 1차원으로 떨궈서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몇 대 몇? 1대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A다 라고 주게 되면 이만큼의 길이는 3의 비율이니까 3A다 라고 주어지고 좌표로 표시하면 여긴 1 플러스 A가 될 거고, 자, 여긴 뭐가 되겠다? 1 플러스 4A가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첫 번째 관계식은 이것의 중점이 너다니까 너의 2배가 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로그의 3K에다가 얘를 집어넣은 함수값에 일직선의 세점 관찰 2배를 했을 때 그 값이 누가 나와야 한다? 너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1 플러스 4A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로그 3K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여기에서도 관찰하는 게 물론 여기에서 밑이 다르니까 밑변환 공식을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게 더 먼저 보였을 것 같아. 뭐가 같으니까? 일단 진수에 들어간 이 값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같으려면은 여기에 이 2를 밑은 얘가 여기에 뭐가 되니까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얘하고 얘가 어떠면 된다? 같으면 된다. 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3K에 2분의 1제곱이 K랑 같으면 된다. 자, 그러기 위한 K값을 설정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주면 3K는 K제곱이고, 자, 내가 구하는 K라고 하는 것은 밑에 들어가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0은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고, 따라서 K값은 얼마다? 3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K값은 알았어.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요것에서 M값을 구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럼 M값은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울기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니네들이 기울기의 식을 세울 때에는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자, 요거의 좌표를 표시하면 1,0이 되죠. 여기는 1 플러스 A,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따라서 일직선의 세점 관찰하자. 이거의 기울기가 M이다. 그럼 첫 번째 A라는 점이 1,0이다. 그리고 B라는 점이 1 플러스 A, 자, 그래놓고서 여기 함수니까 로그의 9에 1 플러스 A다. 그 다음에 C라는 점은 1 플러스가 아니라 1 플러스 4A, 로그의 그 다음에 3에다가 1 플러스 A가 아니라 4 플러스 A다. 이렇게 1 플러스 4A 1 플러스 4A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똑같다라고 풀어도 되죠.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이렇게 기울기를 재나 어떻다? 똑같다.
푸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렇게 가시면 돼. 아니면 여기서 A 값만 구하면 되지. 그럼 A 값을 구하러 갈 때 이렇게 보면 돼. X 좌표는 내가 이미 1대3을 썼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 풀어도 되지만 그 식이 조금 더 부담스럽다면은 어차피 이들의 비율 관계는 내가 1대3인 걸 썼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Y 좌표의 B도 1대3이다 했으면 되잖아. 그지? 왜? 여기는 로그 함수 위에 점이다 해가지고 대입한 거지 여기서 1대3을 이게 안 썼잖아. 그치? 그러니까 0 로그 9의 1 플러스 A 그리고 로그 3의 1 플러스 4A 요거하고 요거가 1대 얼마다? 3이다를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걸 쓸게요. Y좌표의 B도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 아니면 1대 4다. 괜찮죠? 자, 그래서 로그의 9의 1 플러스 A 배. 그 다음에 로그의 3의 1 플러스 4A가 몇 대 몇이다? 1대 4가 만족해야 한다. 자, 그러면 로그의 3의 1 플러스 4A 값은 4 곱하기 로그의 9의 1 플러스 A랑 같다. 자, 그러면 얘도 밑을 맞춰줍시다. 3의 제곱이야. 나가 2야. 올려 제곱이야. 그렇죠? 그러면 함수값이 같대.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야. 자, 그러기 때문에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래서 1 플러스 4A랑 그 다음에 1 플러스 2A 플러스 A제곱과 같다.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2A가 빵이 될 거고 A 값은 1보다 커야 하니까 얼마가 된다? 2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A 값은 2야. 그럼 기울기만 재면 되잖아. 점 다 나왔네. 하나만 씁시다. 자, B라는 점은 결국은 얼마가 되고 3,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으니까 2 집어넣으니까 자 9의 3이야.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기울기는 두 점 사이 기울기니까 얼마? 2의 2분의 1이니까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네가 구하는 건 뭐다? 결국은 n분의 k였어요? k분의 m이었어요? n분의 k죠. 그럼 n분의 k니까 m이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거 분의 1하니까 4 곱하기 3에서 정답은 1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는 왜 주어진 거예요? x 좌표랑 y 좌표랑 과의 관계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x 좌표를 미리 놓으면 이 함수 값에 의해서 y 좌표가 만들어진다. 딱 거기까지야. 이 로그 함수가 세팅된 거는 뭐 평행이동 관계도 아니고 뭐 대칭이동 관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준 거야? 이 C점과 이 D점과 B점과 A점의 좌표에서 X좌표랑 Y좌표의 관계를 준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 이 넓이 B를 왜 줬냐는 얘기고 그랬을 때는 문제에서 준 이 일직선 라인의 세 점의 비율 관계를 준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율 관계를 준 거다. 그래서 이 일직선 라인의 세 점을 관찰해서 그들의 X좌표의 미지수를 네가 잘 세팅을 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중점이니까 너의 2배가 너다라는 관계식 만들면 K값 나올 것이다. 로그 방정식. 자, 그래놓고 두 번째, 결국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이 점을 아니까 여기에는 한 점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B점, C점 관찰했더니 결국 A에 관한 식으로 하면 편이니까 A값 구하면 끝난다. 근데 여기서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나 갖다 풀어도 괜찮지만은 어차피 비율 관계는 X좌표랑 Y좌표가 독립이니까 결국 X좌표의 B는 내가 아까 1대3이라는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이미 표현했다. 그럼 Y좌표의 B는 로그 함수 위의 점밖에 안 썼으니까 너도 1대3이어야 되지 않느냐. 또 여기서 1대3 쓰기가 귀찮은 거야. 이거 뺀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쟀을 때 1대4다 라는 관계식을 만들어서 A값 구하고 그러면 이 점이 결정됐으니 두 직선의 기울기도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 넓이가 이렇게 1대 3대 4가 되도록 니는 A, B, C, D를 모두 다 설정한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로그 함수를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건 어렸을 때 봤던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문제예요. 거기에 로그 함수가 껴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못 푼다고 또 지수 로그 함수만 막 공부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칠판 지우고 28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개수로서 이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죠. 주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았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체감 난이도가. 자, 일단 집합 x가 이제 원소가 6개짜리인데 x에서 x로 대응하는 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근데 봤더니 이제 가조건하고 나조건 봤을 때 아마 나조건은 익숙할 것 같아.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인데, 자, 여기 1, 2, 3, 4, 5, 6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값은 커지거나 같대. 즉 순서는 뭐 돼 있다? 결정돼 있다라고 리딩하라 그랬고, 내가 배열할 필요 없다. 근데 는이 있어. 중복 가능하다. 중복 조합이죠. 이미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F1, F2, F3, F4, F5, F6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이 값이 될 수 있는 값의 최소값은 1, 그리고 이 값이 될 수 있는 거 얼마?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아마 F1값, F2값, F4값, F4값, F5값, F6값, 다시 말하면 나조건만 고려했을 때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한테 내가 숫자를 대응시켜주면 되죠.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서. 그럼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결국 내가 몇 개의 숫자를 뽑으면 된다? 6개의 숫자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이 순서대로 배열될 것이다. 조합, 중복, 중복 조합입니다. 자, 그러면 6H6이니까 결국 얘는 11C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11C 6이니까. 자, 그래서 얘는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5 4 3 1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왜 구하고 있는 건지 참 모르겠는데 자, 봐봐. 그래서 이만큼이 있다라는 걸로써 나조건에 의해서라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또 하나의 제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잘 봐봐. 일단 x에서 x로의 함수야. 근데 가조건도 만족하면서 나조건도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이 조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가조건 때문에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가조건 살펴보니까 이래. 야, 3에 대응하는 값이랑 6에 대응하는 값, 이거의 곱이 결국 몇의 배수여야 한다? 3의 배수여야 한다. 사고방식 잘 봐야 돼. 근데 첫 번째로 너한테 풀지 않을 거고 사고방식을 좀 전달할 거야. 자, 잘 봐. 경우의 사고방식.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3의 배수래요.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야. 얘를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이야. 그럼 4의 배수가 들어가려면 곱해서 3의 배수니까 무조건 이 둘 중에 3 또는 6이 들어가야 돼. 얘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3, 적어도 하나는 6이어야 되는 거야. 3과 6 중에 하나가 선택돼서, 물론 둘 다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3 또는 6이 적어도 하나 선택돼서 얘네한테 대응이 되셔야 3의 배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또는 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6월 평가원에서도 나왔었어. 6월 평가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은, 정확하게 보면 뭐 이런 거 있었어. 1, 2, 3, 4. 그 다음에 검은색 공 3, 4, 5, 6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그때 뭐였었냐면은 뭐뭐뭐일 때 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조건방면 문제였는데, 이 뭐뭐일 때가 같은 수가 뽑혔을 때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3, 3 이거나 4, 4가 들어가야 됐어.
그때 우리가 썼던 아이디어가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었지만은 그때 쓴 게 포함배제야. 포함배제. 그러면 봐봐. 여기서 어떤 사고방식을 전달하고 싶냐면은 이걸 그냥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알고 있겠지만 잘 안 써먹거든. 자, A 또는 B라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러한 경우의 수 또는 이런 것들 있잖아. 또는이라는 말은 무조건 적어도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A나 B 둘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가 들어가는 이 문장에서 무조건 여사건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아닌 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 A 또는 B를 만족시킨다. 적어도 A, B를 만족시킨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집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런 얘기잖아요. A나 B나 얘네 둘을 바라봤을 때 두 개가 배반일 수도 있지만 배반이 아닌 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사고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당연히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첫 번째 사고방식 경우의 수를 문제할 때 사고방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안다라고 해도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라는 건데 근데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틀을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첫 번째 얘 또는 얘를 만족한다? 적어도 얘와 얘를 만족한다? 라는 것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직접 모든 케이스를 분류한다. 배반 사건으로. 서로 소이게 다 케이스 분류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되는 거, 이렇게만 되는 거, 이렇게만 되는 거를 케이스 분류하려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막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하게 되냐? 아, 귀찮아. 저 안에 파티션 하기 너무 귀찮아. 파티션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뭐를 열자? 전체 집합을 생각하자. 표본 공간의 개수를 생각하자. 그러면 이거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여긴 제한이 걸렸는데 이거 안 걸려 있으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오히려 이 바깥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게 바로 여사건의 사고방식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에서 결국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것에 대한 여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그치? 결국 이걸 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거 두 개로만 가져가기에는 부족하다 이거야. 그래서 잘 봐. 사고방식 3. 근데 이게 이 순서대로 가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써줄게. 얘도 2야. 얘는 둘의 순서는 뭘지 몰라. 얘도 2번이고 2번이야. 얘가 귀찮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는 너의 선택사항이고 그 순간의 판단력이야. 뭐가 유리할 겁니까? 뭐가 다 풀려. 근데 뭐가 좀 더 나한테 시험장에서 유리한 것인가? 선생님이 왜 굳이 해설 강의 지금 하는 도중에 개념을 설명하고 앉아 있는 거냐? 왜 사고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고 9월 평가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경우의 수 문제를 연습할 거야. 경우의 수 문제는 하루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아. 꾸준히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일정량을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주관식으로서. 그때 어떤 경우의 수 문제를 딱 받아들였을 때 IQ 테스트 문제는 절대로 아니니까 그 문제에 제한된 조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고 방식으로 풀 것인가. 이게 힘들어? 아씨, 그럼 이걸로 가자. 뭐로 가야 되지? 그거를 여러 번 시행착오를 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오더라도 그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시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방식 2라고 전달하는 건 좀 말은 어려울 수 있지만 포함했다가 배제시키는 방법인 포함배제 원리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공식으로 쓰면. 공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거지. 너네들이 이렇게 케이스 분류가 귀찮았다며. 그래서 여사건을 봤다며.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야, 그냥 이렇게 너네들이 분류하지 마.
이렇게 다 파티션하지 마. 1번 파티션 이렇게 해서 먼저 경우의 수 구하고 2번 파티션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구하고 3번 파티션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가장 좋은 건 뭐야? 배반이니까 이 경우에서는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세서 다 더해서 답을 내는 중복되는 게 없이 배반으로 분류됐으니까 풀 수 있겠지만 이게 귀찮다라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고방식도 괜찮냐면은 굳이 박스를 칠 필요 없이 이게 귀찮았던 거잖아. 그냥 A만 보는 건 편할 거 아니야. 이만큼의 제한 조건만 따지는 건 편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를 그냥 경우에서 세. 이만큼을 세. 이만큼을 세. A만 보고 세. 그 다음에 B만 보고 세. B만 보고 세. 근데 이게 1번과 달랐던 건 너는 다 배반으로 분류해서 풀었지만 이건 배반이 아니야. 그래서 이만큼이 포함시켰다지. 빼. 이러면 돼. 빼.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내가 구하는 건 전체였지만 이게 2번 세졌잖아. 2번. 그러니까 2번 세졌으니까 이걸 뭐 해라? 빼. 그래서 여기를 빼.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거야.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 이것만 세. B만 세. 근데 이게 배반이 아닐 수 있으니까 야, 한 번은 빼야지. 이 원리야. 그게 바로 이때 썼던 선생님이 풀이 방법 아이디어고. 그치? 되게 많이 쓰이는 거고 적어도란 말이 들어갔을 때 무조건 6건이다? 아니다. 무조건 일단 모든 케이스를 한번 바라본다. 안 된다? 6건으로 갈 것인가? 포함 배제로 갈 것인가? 그러면 만약에 네가 이제 이 문제를 이해했을 때 이 사고방식 전달 받았다면은 결국 이제 문제를 풀어 들어가겠지. 자, 우리가 그 이 문제의 가족건이 문제였잖아. 그럼 보니까 F3 곱하기 F6이 3의 배수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3 또는 6이어야 하는 거야. 그때 만약에 너네들이 사고방식 1로 들어가면은 그걸 전부 다 배반 사건들로 케이스 분류하겠다는 사고방식 들어가는 거 맞지?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F3이 3일 때 F6이 3일 수도 있고 F6이 6일 수도 있고 F6이 3이 아니고 F6은 6도 아닌 다른 수한테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 놓고 F3이 6일 때 F6은 3일 수는 없어. 그치? 저 나조건 때문에. 그럼 F6은 결국 너네한테 얘가 6일 때 이거 하나밖에 없네. F3이 6이면 F6은 무조건 6이어야 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F3이 3도 아니고 6도 아니라면 F6은 3이거나 F6은 6일 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다섯 번째 케이스, 여섯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서 이 6개로 배반 사건들로 분류하면 절대로 중복되는 게 없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구해도 돼. 그런데 이렇게 구했을 때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점은 이거 셌을 땐 편해. 이거 세는 것도 편해. 근데 여기 셌을 때 선생님 다 해봤는데 이거 셌을 때 불편해. 왜? F6이 어떤 값을 취하냐에 따라 무슨 조건 때문에? 나 조건도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이 F6이 어떤 값에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F5, F4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또 달라져. 그래서 곱협칙이 안 돼.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좀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방식 2로 한번 가보자.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너무 불편해.
야, 그러면 이거에 전체를 한번 생각해봐. 전체라는 건 나 조건을 전체 집합으로 보면 되잖아. 그럼 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경우의 수가 아까 11시 5였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F3도 3이 아니고 F3이 6도 아니고 F6이 3도 아니고 F6이 6도 아닌 것을 통째로 날려버리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구하기 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빼면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를. 근데 이렇게 구하게 되잖아.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구하게 됐을 때 만약에 F3하고 F6이라는 건 절대로 얘하고 얘가 못 가니까 1, 2, 4, 5 이걸 가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야. 3과 6이 어디를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1, 2, 4, 5가 갈 수 있는 데에 또 제한이 걸려. 무슨 조건 때문에?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서. 그래서 6건의 사고방식도 나한테 불편하다고 판단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연습이 되면, 그치? 그 경험에 의해서 빨리 판단할 수 있어. 뭐로 풀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2021학년도 여기 6월 평가원 문제 있죠. 그 문제에서 3, 3, 4, 4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같은 수를 뽑을 때 그게 3,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3, 3이 들어갔는데 4, 4가 안 들어가고 3, 3이 들어갈 때 4, 4가 들어갈 때 3, 3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다 케이스 분류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때 포함 배제의 원리로 선생님이 설명했었어. 그러면 역시 반복이야. 사고방식은 반복이고 그럼 난 지금부터 어디로 가겠다? 사고방식 3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좋은 거냐? 잘 보세요. F3 곱하기 F6이 3의 배수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값에 대응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형들을 다 봐야 돼서 싫은 거야. 고비법칙이 안 돼서. 그러면 내가 얘를 선택했을 때 결국은 좀 얘네보다 편할 수 있다면 얘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라는 게 모든 경우의 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4점짜리 경우의 수 문제에서의 사고방식은 딱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고비법칙을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F3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함해서 뭐가 좋은 거냐면 3이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는 F3이 6으로 갈 수 있잖아. 그때 F6은 신경 쓰지 마. 이거야. F6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신경 쓰지 마. 이거야. 그러면 얘를 구해줘. 이거야. 근데 예를 들어 무슨 사건이야? 배반이거든. 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함수니까. 그치?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걸 보는 거지. F6이 3 또는 F6이 6인 경우 6만 신경 쓰는 거야. 얘만 신경 쓰고 얘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럼 역시 이렇게 되는 이 경우도 역시 뭐야? 배반이야. 동시에 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 집합을 A, 이 집합을 B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요 A하고 B를 볼 때 이거는 신경을 안 쓴 거야. 그냥 여기만 본 거고 여기만 본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썼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맞으면 뭐 합니다? 빼면 된다. 이런 경우만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런 경우가 뭡니까, 선생님? 이거잖아. F3이 3이면서 F6이 3일 수 있지? 이런 경우 빼는 거지. 두 번 해줬으니까. 여기도 해지고 여기도 해지니까. 다음 F3이 3이면서 F6이 얼마인 거? 6인 거. F3이 6이면서 F6이 3일 순 없잖아. 나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F6이 6인 경우 이 세 가지만 마지막 뭐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이게 바로 포함 배제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미 6월 평가에서 나왔고, 그치? 그리고 지금 또 나왔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뭔지 알겠죠? 사실 이 6의 풀이는 그렇게 막 심하게 중요하지 않아.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보고 또 한 번 복습해보고 또 새로운 문제 적용시켜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경우의 수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이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문제를 풀게요. 그럼 이것도 구하자. 그러면 이거 따로 세, 이거 따로 세 배반이니까. 그럼 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풀면 돼. 고로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쪽을 지우러 갈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자, 첫 번째. 일단 F 3인 경우만 생각하자 이거였지. 자, 가봅시다. X에서 X로 가는 거야. 1, 2, 3, 4, 5, 6 1, 2, 3, 4, 5, 6이야.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한다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해져. F를 신경 안 써도 돼서. 이게 포함이 이제 좋은 점이야. 자, 그러면 3이 들어갔을 때 3한테 대응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나 조건까지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 1, 2가 갈 수 있는 애는 여기.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순서 결정돼 있고 중복되니까 3, H, 2. 그래 놓고서 이제 4, 5, 6만 대응시키면 되겠지? 2, 4, 5, 6이 갈 수 있는 건 뭐지? 3, 4, 5, 6. 따라서 얼마?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 4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하면 된다? 3개만 선택하면 자동 결정. 순서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은 얘는 4C이니까 6. 요거는 6C 3이니까 20. 맞나? 6, 5, 4. 3이 2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일단 이게 120까지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니까 뭐가 좋아? 아, 이런 F6에 어떤 값을 취하냐에 따라서 그 4, 5가 대응되는 게 달라지는 걸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F3이 어디로 가는 거? 6으로 가는 거. 자,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세주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1, 2, 3, 4, 5, 6. 1, 2, 3, 4, 5, 6이야. 자, 이 경우에 대해서 F3은 이미 6으로 갔어. 그러면 이것까지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러면 얘네들은 저 나 조건 때문에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6으로 가야 돼. 자, 그랬을 때 1, 2가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게 다 갈 수 있는 거 맞지? 따라서 6H2다. 계산해 주시면은 6H이니까 7C2가 되겠죠. 21가지. 됐어? 다음 세 번째. F6이 3일 때. 이거 두 개는 배반이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치? 다음 F3이 6일 때 가는 거야. 그러면 1, 2, 3, 4, 5, 6 1, 2, 3, 4, 5, 6이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너네들한테는 F6이 3으로 결정이 됐어. 한 가지.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나머지 얘네들이 갈 수 있는 애들은 여기야. 그치? 3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자, 그러니까 얼마야? 3, H,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해주면은 결국 7C 역시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얼마야? 21가지. 다음 네 번째. F6이 6으로 가는 경우. 얘네들은 함수니까 배반이야. 자, 그러면 역시 X에서 X로 가는 함수고 1, 2, 3, 4, 5, 6 주관식이고 사실 시험장 들어갔을 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계산 틀리면은 4점이 날아가잖아. 맞지? 자, F6이 6이야. 그러면 한 가지. 그런 상황에서 네가 갈 수 있는 것들은 이 안으로 가면 돼. 6H5. 따라서 얘는 10C5가 되겠지. 그럼 10C5니까 10, 9, 8, 7, 6.
5, 4, 3, 2, 1이야. 자, 3, 3은 9, 2, 4, 8, 5, 2, 10이야. 따라서 36 곱하기 7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6, 7에 42에 3, 7에 21이니까 252가지야.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다 해준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됐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F3에 대해서 갖고 놀았고 F6에 대해서 갖고 논 거야. 그래 놓고 이들에서 중복 발생하는 경우만 뭐 해주면 된다? 마지막에 빼주면 된다. 이게 포함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계산을 해놓게 되면은 120 더하기 42 더하기 252지.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빼줄 게 몇 개 생긴다고? 3개 생겨. 왜 3개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여기에서 F3이 3인데 F6이 3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F3이 3이면서 F6이 얼마다? 3이다. 다음 두 번째 F3이 3이면서 F6이 얼마다? 6이다. 그 다음에 F3이 6일 때 이거일 수는 없어. 나조건 때문에. 그럼 요 경우.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 F3이 3일 때, 6일 때 F6이 얼마다? 6이다. 이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서만 세주면 되겠죠. 훨씬 편해지죠. 이 아닌 게 나왔을 때, 지웠지만 이 아닌 게 나왔을 때가 짜증나는 거야. 왜? 그 아닌 어떤 값이 취해지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경우 세봅시다. 이제 좀 재활용 좀 할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둘 다 3으로 가. 얘도 3, 얘도 3. 한 가지. 그럼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보면 되고 그 나머지 애들 1, 2는 이 중에 하나 3H, 2. 다음에 4, 5는 갈 수 있는 게 6이 여기로 갔잖아. 그럼 4, 5가 갈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을까? 3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가지야. 잘 봐. 3이 일단 3으로 갔어. 6은 3으로 갔어. 그럼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값 3H2. 4, 5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지. 한 가지. 다음 노란 색깔 집중. 자, F3이 어디로 갔다? 3으로 갔다. 한 가지. 먼저 헷갈리니까 배열해놓고 할게. 그러면 여기는 1, 2는 이 중에 하나 3H2. 자, 그런데 F6 값이 6으로 가다 보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 5라고 하는 애는 결국 3, 4, 5, 6 중에 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4H2. 다음 여기 봅시다. 자, 보자. F3도 6으로 갔어. F6도 6으로 갔어. 그러면 F3이 6, F6이 6인 건 한 가지씩.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4, 5는 뭐로 갈 수밖에 없어? 6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 가지. 그리고 여기는 1, 2는 3이 6으로 갔다 보니까 이 1, 2 갈 수 있는 건 이만큼 다 6H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만 해주면 돼요. 자, 계산할 때도 시험장에서는 떨렸을 거야. 162야. 그치? 162. 그럼 162니까 4, 1, 4. 414야. 그치? 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건 얘야. 3H, 4C2죠. 6. 얘 6 곱하기 4H2는 5C2야. 10이야. 66 더하기 6H2는 7C2야. 7, 6에 42, 21. 따라서 빼기 얼마 하면 된다? 87 하면 된다. 87이야. 328.
327가지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27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결국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했던 건 뭐냐면 이미 6월 평가원에서 3344가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그게 중요하다기보다 선생님 그럼 6월 평가원이랑 7월 교육청이랑 뭔 관계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사고 방식 몇 가지다? 3가지다. 근데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6월 평가원 선생님이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피드백을 해줬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공부를 했을 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 3가지로 딱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리고 그걸 빨리 판단해야 되잖아 결국은. 그쵸? 시험장에서 그 3개를 분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이 있어요. 중심이 5고요. 자, 그랬을 때 원C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일단 이 P가 이 각을 이루면서 움직인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2세타는 다시 이렇게 되도록 R점을 찍는다는 얘기죠. 자,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극한이니까. 자, 일단 29번 문제. 자, 일단 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4다.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4니까 자, 내가 만약에 사각함수 극한도형 같은 문제를 봤을 때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싫다라고 하면 다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 그리면서 문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거든. 그러면 반지름이 게 2짜리인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 이게 세타가 되도록 여기가 A, B라는 지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P라는 점이 찍히는데 그게 원주각이라고 읽으라 그랬죠. 원주각. 그리고 봐. 이게 원 위의 점이지. 그럼 이렇게 이으면 직각이고 이렇게 이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100% 이어야 하는 보조선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왜요? 이게 뭐니까?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 2야 다. 이것도 2야. 그치? 그러면 이 각에 대해서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세타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해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이거 왜 안 그러세요? 이거는 길이를 구할 때 직각상이 필요한 거니까 아직은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일단 문제를 전체에서 읽고 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직각을 만들어서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길이 4니까. 그럼 이 길이는 이제 4 코사인 세타, 뭐 이게 4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그거는 조금 있다가 복잡해지니까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2세타라도 잡는데 그러면 여기 세타니까 각의 2등분선이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어진 거야. 근데 이게 얘들아 수직은 아니었고 알겠지? 그림이 좀 그렇게 그려졌는데 요점이 Q야 그러면. 근데 여기가 2세타니까 이 각이 뭐일 수밖에 없다? 세타일 수밖에 없다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자 요 지점이 Q고 요 지점이 R인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접선 이거 접선 이거 접선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을 반지름을 구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이 삼각형 있죠. 직각삼각형 아니지. 그러면은 물론 수선의 발을 작도할 수도 있지만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끼인각 이거 쓰겠지. 그럼 각을 일단은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이 각을 관찰할 때 원이니까 뭘 관찰해야 된다? 원주각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했었어. 자, 그럼 원주각이 나와 있는 게 여기 세타죠. 그럼 이거에 대한 원주가 어디지? 라고 봤더니 여기만큼이야. 이거에 대한 세타. 그러면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뭐야? 세타. 하나 더 나왔지. 이만큼이 2세타야. 이거에 대한 원주가 2세타. 이렇게 가니까 2세타. 오케이. 그럼 이 각 다 나왔다.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는 이 길이 또는 이 길이 또는 이 길이를 구하시면 돼. 그러면 이 길이를 포함한 삼각형에서 각은 다 알고 있지만 이 길이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 싸법, 코법도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어쨌든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내가 이만큼의 길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의 길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의 길이도 아는 것도 아니라서 뭐 현의 할선 정리를 쓸 수도 없어. 그러면은 이 길이를 포함한 직각상을 세울 수 있는가? 이렇게 만들면 이 전체는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직각상이 있는가?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원 위에 점이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지름이야. 갔다가 이어. 그러면 직각이야. 그치? 아, 그래서 이 길이는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 길이 끝났네. 이 전체가 얼마야? 4야. 아,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가 뭐가다? 4 코사인 2세타구나. 그러면 이 길이가 4 코사인 2세타면은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자, 이 길이를 알고 이거에 대응하는 각을 알아. 그럼 내가 만약 이걸 끼인가로 설정한다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지. 왜? 각 나왔으니까 뭐 쓰면 될까? 하나의 삼각형 안에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에 대응하는 그 길이인 4 코사인 2세타의 이 비율이나 내가 알고 싶은 자 사인 2세타에 대응하는 이 길이를 구하러 가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시면은 이 x라는 길이는 어차피 이거 얼마니까? 사인 3세타죠. 그럼 x라는 길이는 사인 2세타, 양면에 사인 2세타 곱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분모에 사인 3세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S세타는 구한 것 같아. 그럼 S세타는요. 무엇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는 2분의 1에 X라는 요 길이. 그러면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 곱하기 4 코사인 2세타. 이만큼이 X 곱하기 요 길이 4 코사인 2세타 곱하기 사인에 끼인 각 해서 일단 S세타 끝냈어. 자, R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그 R은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점을 지나고 이게 접선이어야 돼. 그러면 이런 그림이지. 여기에 이 점을 지나가니까 얘도 원 위에 점이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원 밖의 점에서 원한테 그은 두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접점, 중심, 수선의 발 이라고 냈을 때 이 곡선 밖의 점과 중심을 이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RHS 합동이죠. RHS 합동이니까 이 접선까지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 이렇게 내면서 합동이니까 이 각하고 이 각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자, 이걸 왜 했냐면은 자, 일단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서 접하는 원을 이렇게 갖다가 그렸어. 그러면 얘도 원 위에 점이야. 이 원의 중심을 그어야 되는데 선생님 얘랑 이 원의 중심이 일직선 라인에 있나요? 이 점하고 이 원의 중심은 무조건 일직선 라인에 있어. 얘하고 여기에서 이 중심은 무조건 일직선 라인에 있어. 그러면 이 중심이랑 얘 일직선 라인에 있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이 뭐여야 돼? 각의 이등분선이어야 돼.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만큼이. 그래서 이게 일직선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까지 했을 때 접선이니까 직각 삼각형 만들면 되고 합동이니까 굳이 이쪽까지 볼 필요 없겠지. 합동이면 한쪽만 본다야. 그치? 자, 그러면 이쪽을 관찰했을 때 직각 삼각형 만들어줬고 이게 R세타니까 R세타에 관한 식 하나 만들자. 근데 이게 원위의 점이라고 강조했지? 이만큼의 길이 얼마? 2. 왜? 지름의 길이가 4니까? 그럼 2에서 이만큼도 얼마야? 원 위의 점이야. 반지름이라는 얘기지. 원 위의 점은 제발 선을 이어야 돼. 자, 그럼 R세타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결국 얼마 된다? 2 마이너스 R 세타가 된다. 2에서 R 세타 뺀 거지. 그러면 이 길이, 그리고 이거 뭐다? 세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과정 속에서는 2 마이너스 R 세타 분의 뭐가? R 세타가 사인 뭐가 된다? 세타가 된다. 자, R 세타는 결국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세타 사인 세타.
그럼 r 세타로 묶으면 결국은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가 된다.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r 세타가 이제 분모에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갖다가 쓰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사인 세타 약분해도 되지. 그리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볼게. 어차피 여기에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자, 인수의 개수가 0으로 가는 거 몇 개 있으면 돼? 몇 개 있어? 이쪽엔 없지? 그치? 자, 이쪽 봅시다. 얘 0으로 가죠? 얘 0으로 가죠? 맞아 떨어지죠? 됐네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수렴하게 만들었어요. 잘 구했던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에 씁시다. 어차피 0으로 가니까 3세타. 그리고 2세타. 그리고 4 코사인이니까 자, 다시 천천히 얘 3분의 2죠. 자, 그래놓고서 0 집어넣으면 1이지. 그래서 4야. 여기도 얼마야? 4야. 그럼 여기는 0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러니까 2야. 그러면 얘가 2니까 여기가 2분의 1 되니까 4분의 1이죠. 약분되고 자, 얼마다? 3분의 8. 여기다 몇 배 해라? 45배 해라. 그래서 15 곱하기 8입니다. 정답은 120이 되겠지.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법코법이 이제 수원에서 배우다 보니까 삼각형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삼각비를 벗어나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우니까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각을 알아야 되고 그때 각에서 원주 각을 포인트 맞췄으니 원주각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곡선 밖의 점, 다시 원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다. 이 이미지는 되게 중요한 이미지죠. 그래서 이게 왜 일직선 라인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직각 삼각형을 생각했어야 하는지 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는 알아야 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20입니다. 그럼 마치 칠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사인 함수가 나왔습니다. 사인 함수 왜 나오죠? 주기성과 대칭성, 주기성과 대칭성.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 gx를 정의했는데 정의역을 제한시켜놨고 이게 보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최근에 현장 강의 종강했을 때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우리가 마지막에 다룬 함수 중에 어떤 함수를 다뤘었냐면은 자, 만약에 gx를 ln에 x 4제곱 플러스 1 마시 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막 장황하게 문제의 설명이 주어져 있었어. 물론 얘도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근데 이 함수가 로그 함수는 아니잖아. 결국은 여기에 4차 함수, 다시 말하면 4차 함수 중에서 선대칭을 갖는 우함수인 x 제곱 플러스 1을 합성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하는 거는 결국 얘를 합성 함수로 인식했을 때 결국은 이 얘기죠. 내가 만약에 fx를 x 4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본다면은 이 함수 왜 줬겠어? 미적분에서 특징 때문이야. 결국 우함수다. x 이퀄 0의 선대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hx라는 함수를 내가 lnx-c라는 로그 함수로 바라본다면 야, 이 gx는 h에 fx잖아. 왜 굳이 미지수도 안 주고 4차함수 줬겠어. 결국 이 함수가 우함수면 이 함수도 우함수야. 이 함수의 특징을 그대로 얘가 가져가. 그래서 우함수를 찌르는 방법은 마이너스 x를 찔러보면 되긴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가 우함수라는 건 마이너스 x를 찔러보면 맞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합성함수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최근에도 풀어봤고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것에 대한 증명까지도 다 줬단 말이야. 근데 뿐만 아니라 이 함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또 어떤 실수 p에 대해서 양수 p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 자, 그랬을 때 결국 이 g라는 함수도 임의의 함수 h에 대해서 똑같이 이걸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바라본다면 네가 gx에다가 gx 플러스 p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래서 확인해 봤어. 그럼 gx는요. h에 결국 여기에다가 f에다가 x 플러스 p를 넣은 것과 똑같잖아. 이거 x 플러스 p를 넣으면 자, 그랬을 때 여기다 넣게 되면 h에다가 f의 x 플러스 p가 되고 이건 가정에서 성립한다 했으니 내가 보낸 건 이거니까 h에 f의 x가 되잖아. 얘가 gx잖아. 이 안에 속함수에 대한 특징을 이 합성함수 전체의 특징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합성함수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 문제에서 fx가 사인의 2분의 파이 x야. 그럼 이 함수는 주기성도 있고 선대칭도 있고 점대칭도 있어. 그런데 이 g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익스포넨셜의 a에 요걸 fx라고 주고 fx 더하기 b에다가 fx라고 주면서 여기에 이것까지를 줬어. 아니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fx라는 사인 함수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만약에 x로 본다면 익스포넨셜 ax 플러스 bx거든.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1차 함수잖아.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a,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돼 있잖아. 그러면 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는 함수일 텐데 굳이 왜 이렇게 제한을 시켰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 사인 함수 중에서 점대칭도 있고 선대칭도 있고 주기성도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무엇을 일단 강조하고 있다? 주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한 대로 만약에 hx라는 함수를 익스포넨셜 ax 플러스 bx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놓는다면은 결국 이 g라는 함수는 합성함수구나. 위에서 내가 말한 hx에다가 결국은 주기가 얼마짜리인 4짜리인 요 사인 함수를 괜히 합성시킨 건 아니구나. 그러면 0부터 x 12 이제 이건 알겠다. 그러면 얘가 주기가 얼마니까? 4니까 이 gx라는 이 함수의 주기도 얼마다? 4다. 이것까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야. 그래서 함수에 대한 어떤 그래프 추론이라던가 그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미분이 만능이 아니다. 미분을 하기 전에 그 함수의 정의역, 점근선, 극한, 특징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주기가 4야. 그럼 이 주기성에 관련되어 있는 함수구나. gx라는 함수는. 그랬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쫙 주어지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미분이 필요하면 어차피 fx라는 함수도 미분 가능한 함수, hx도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또는 이계도함수를 통해서 이 gx 함수를 이해해 볼 수 있다. 무조건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미분부터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면 주기니까 이게 지금 0부터 12잖아. 그럼 몇 사이클이 나오겠어? 세 사이클이 나올 거야. 똑같은 게. 우린 몇 사이클만 관찰해서 주기성 쓴다? 한 사이클. 그렇지? 그 다음에 복붙이잖아. 똑같은 특징들이 계속 반복돼서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gx에 대한 이제 문제를 구하는 설명들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30번을 풀기 위해서
딱 요 정도로 바라보는데 1분 안에 딱 이 정도 딱 캐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읽어가면서 어떻게 풀어나갈까 생각해봐야지. 뭐 미분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그럼 보세요. 함수 이제 gx에 대한 설명이 주어진 거야. 아, gx라는 건 이제 이렇게 보면 주기가 4짜리인 함수구나. 합성함수구나. 근데 그 값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 극대 또는 극소.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지점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한 x들이 요 범위 안에 여러 개 있을 텐데 그걸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m개가 이때 몇 개라고 안 알려줬지? 그때 m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들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 라고까지 읽으면서 일단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은 이 gx라는 함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결국 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가 저 근들을 대입해서 다 뭐라는 얘기야? 빵. 여기까지는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저기까지 일단 발문을 읽으면 아, g 프라임 x 너를 미분해 놓자. 그 얘를 미분해 놓으면 결국 익스포넨셜에 a에다가 fx 곱하기 a의 f 프라임 x 더하기 b 곱하기 f 프라임 x. 그럼 분명히 f 프라임 x로 일단 인수분해할게. 익스포넨셜에 a의 fx 곱하기 a 더하기 b. 얘가 빵 되는 지점에서 알파 1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겠는 알파 m까지가 등장하겠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딱 읽어보니까 곱해서 0이니까 이것들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f'x가 0이 되는 그러한 x 지점 또는 익스포넨셜 a의 fx 곱하기 a 더하기 b 값이 0이 되는 이러한 두 지점에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근데 어디 지점에서 극대가 나오는지 어디 지점에서 극소가 나오는지는 안 알려주면서 왜? 여기랑 여기랑 둘 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쪽은 또 a, b 값도 미정계수로 나와서 이 그래프를 그리기도 만만치가 않아. 그러면 그것들을 다 줄 세우기가 힘들다 보니 문제에서 준 거야.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그럼 어떻게 만족해요? n이 홀수일 때의 알파 홀수들 알파 1, 알파 3, 알파 5 어디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들에 대한 값들은 전부 다 이 아래 첨자의 숫자와 똑같거든요 라고 얘기해주고 n이 짝수 넘버링들은 그것들의 값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것들에 대한 함수 값은 전부 다 얼마예요? 빵이에요 라고 힌트를 준 거야. 왜?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면 이것들이 등장하는 곳은 얘가 0되는 지점, 얘가 0되는 지점인데 이건 fx의 식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0되는 점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근데 여기 지점은 미정계수 때문에 a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극대값, 극소값이 분명히 나올 텐데 알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야기한 게 야, 그럼 알파 1이 있고 이 값은 얘가 홀수니까 1이야. 야, 알파 2는 이 값은 안 알려줄 건데 이거야. 그런데 이것들에서 네가 알려줄게. 뭐? G알파 2는 빵이야. 알파 3 이거 3이야. 알파 4 안 알려줄 건데 이거 0이야. 알파 5 이거 홀수니까 5야. 그럼 알파 6? 몰라. 알파 7? 7이야. 알파 8? 몰라. 알파 9? 어디까지 있지? 아, 정의역이 그래서 0부터 12까지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얘가 9야. 다 쓸게. 알파 10이야. 몰라. 알파 11이야. 11인데 12까지지. 이게 극대극소가 되는 지점들의 x 좌표들이잖아. 근데
알파 12가 12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건 몰라. 근데 알파 13은 절대 나올 수가 없지. 왜? 얘는 홀수니까 13이면 이 정의역에 대해서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알파 13까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M이 될 수 있는 후보는 11 아니면 12 둘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짝수들에 대해서는 X 좌표들을 주지 않고 너네한테 어떤 값들을 설명했냐면 이것들의 값, 그럼 얘는 극소값 또는 극대값을 준 거야. 홀수 넘버링들은 뭘 준 것이고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 좌표들을 준 거고 짝수 넘버링들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될 수 있는 값을 줬는데 그게 너무 특수해. 모두 다 같은 값들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지. 즉 G에 알파 6나 G에 알파 8이나 G에 알파 10이나 G에 알파 12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은 이 짝수들은 전부 다 극대든 극소든 그 값이 무조건 얼마로 일정하다? 0으로 일정해. 이걸 준 거야. 그래놓고 더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함수 gx라는 이 함수는 계속 gx 함수야. 그러니까 gx를 이걸 볼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일단 시작인 거고. 자, 그리고 나면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을 가져. 그리고 그 합은 얘여야 돼. 극대값이 무조건 서로 다르게 두 개 존재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극대 극소가 되는 지점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 값이 만약에 짝수 넘버링들이 극대라면 모순이야. 왜? 얘네들이 전부 다 극대라면은 값이 전부 다 얼마라고? 0이라서 하나의 극값을 하나의 극대를 가져버려. 그럼 문제에서 이런 조건은 생각하지 말란 뜻이야. 그럼 극대가 아니니까 이런 지점들은 극소일 수밖에 없지. 아이 선생님, 근데 이게 하나가 극대고 이게 다 극대고 나머지가 또 극대일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극대가 나오면 그 다음엔 극소가 나와야 되지 않니? 극대가 있으면 그 사이에 극소가 있어야 되고 극소가 있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극대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홀수들에 대해서, 즉 짝수들에 대한 함수값은 나왔어. 그럼 홀수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 G 알파 1 값은 알 수가 없어. 알파를 쓰진 않을게. 1로 쓸게요. 1에 나왔으니까. 이 값은 알 수는 없어. 근데 이 G라는 주기가 얼마라고? 4야. 그러면은 정역이 4칸씩 떨어질 때마다 함수값은 같다. 그러면 1값이나 여기 나와 있는 5값이나 4칸 증가, 4칸 증가 9. 이 값들은 전부 다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주기성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3, 7, 11 다 4칸씩이니까 G3값, G7값, G11값 이 값도 같을 수밖에 없다. 주기성. 그러면 두 개의 극대값을 가져야 하고 극대 다음에 극소, 그 다음에 극대, 극소 다음에 극대, 그 다음 극소 이렇게 나오려면 이 값하고 이 값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니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극대값이고 그리고 나서 이 값의 합이 익스포넨셜 3승에 있으면 마삼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잘 봐. 그러면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에 모순이 없지. 결국은 너네한테 이걸 준 거야. 이렇게 되는 지점들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나오는데 파악하기 힘드니까,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세팅을 한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도록 이 A, B를 결정해 주세요 이거지. 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극대극소를 관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극대극소가 되도록 내가 다 힌트 줬으니까 그렇게 만족하도록 이 A, B의 미정계수를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조건을 풀면 돼. 첫 번째, 홀수들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자. 그리고 짝수 처리할 거야. 그럼 홀수들에 대해서 처리해 보니까 G1값, 결국 하나만 대표적으로 갖고 오면 주기성이니까 한 사이클만 보자 그랬어. G1 값이야. 그럼 GX씩 나와 있지. G1 값 집어넣게. 그럼 G1 더하기 G3이 익스포넨셜 3승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 3승이면 끝나. 식 하나 나오겠지? 자, 그럼 G1 값은요. 사인에다가 아니지. 익스포넨셜 A에다가 F1이야. 그럼 사인 2분의 파이니까 1이야. 그 다음 플러스 B의 F니까 1이야. 그리고 더하기 G의 3값은요. 결국은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A지. 3 집어넣으면 2분 3파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B야. 그래서 얘랑 지워져. 그러면 이게 익스포넨셜 3승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 3승이야. 자, 결론 다시 보자. 익스포넨셜 A 더하기 이거의 마 A가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마 세제곱이어야 돼. 얘 봤어. 지수함수 아니야 이거? 그치? 요 A 값이 될 수 있는 건 3 밖에 없나? 마 3도 있지. 이거 주의해야 돼. 자, 우리 기출문제 중에 보면 과거 기출문제 보면 익스포넨셜 얘랑 되게 많이 나왔던 거거든. 이거 우함수야. 이거 뭐야? 기함수야. 마이너스 찔러봐봐. 그치? 그러면 우함수니까 y축의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에 3, 이 값이 되는 값이 이렇게 그어질 텐데 되는 값은 몇 개 있다? 2개. 만약에 이런 함수였다면은 이런 값이 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로 결정되지만 얘는 2개로 넣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마3, 3 이렇게 2개가 있다라는 거. 이걸 3이나 마3으로 단정 짓고 풀었을 때 문제를 틀릴 수 있겠지.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나왔다면 3으로 쓸 확률이 높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걸 일단 주의하시고. 자, 그럼 잘 봐. A 값은 결정이 안 됐어 아직. 3이냐 마3이냐 아직 조건을 덜 푼 거야. 이렇게 되도록 미정계수 A, B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거지. 그래서 더 풀어야 돼. 그럼 이번에는 결국은 이 Gα2는 0, Gα4 다 0이라 그랬어. 그럼 이거에서 이제 풀면 끝나는데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야. M값, α3 값, α4 값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적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사실 주어진 거는 끝난 거야. 그러면 짝수에 대해서 홀수에 대해서 너네들이 다 풀었다면은 이제 짝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잘 봐. 이 짝수에서 아는 거는 극소값이 전부 다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래서 G에다가 알파의 짝수들은 전부 다 얼마다? 0이다. 그리고 또 하나 G 프라임의 알파 짝수들은 전부 다 얼마다? 0이다. 근데 아까 이거 미분 해놨잖아. 그러면 얘는 함수 값이잖아. 그치? 자, 프라임 갖고 와보자. 여기야. 근데 아까 그랬어. 얘가 0 되는 지점 또는 얘가 0 되는 지점이라 했는데 f 프라임 x는 0이라고 하는 얘는 이미 주어진 함수가 한 사이클만 관찰 사인 2분의 파이 x니까 주기가 4짜리인 함수야.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요 값이 1일 거고 이 값이 3이야. 그런데 이 프라임 x가 0 되는 점이 극대 또는 극소라고 했어. 근데 0 되는 점은 여기 그리고 여기 해서 1,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1, 3, 5, 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지점들이 전부 다 뭐야? 1, 3, 5, 7, 11, 9 다 뭐야? 이 지점들이지. 주기니까 4씩 들어갈 때마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다 뭐만 나온다? 극
대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다 뭐가 나와야 돼? 극소가 전부 다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알파 짝수들은 극소가 된 지점들이고 다 여기에 성립해야 돼,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 알파 짝수, 즉 알파 짝수를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에 A에 F에 알파 짝수 전부 다 집어넣는 거야 지금. 다 값이 빵이니까. 플러스 B값이 0이야. A, B를 결정해야 돼. 자, 그럼 두 번째. 요거야. 갖다 집어넣자. G란 함수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은 E에다가 A에다가 F에 알파 짝수 집어넣었고, 난 플러스 B에다가 F의 알파 짝수야. 됐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값이 얼마여야 돼? 또 역시 빵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이만큼이 얼마다? 마이너스 B다. 그럼 맛 B 더하기 B. 맛 B지? 요게 요만큼이 지금 플러스 B니까. 그래서 요게 들어가고, 아, 여기 A 빠졌구나. 여기 A 빠졌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갔을 때 요만큼이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여야 돼. 플러스 B에다가 F의 알파 짝수들은 0이어야 한다. 즉 A 값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분석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 B는 0이 아닌 실수했으니까 약분해도 괜찮고, 아, 그럼 그 A 값들은 두 개가 있는데 그 후보군은 여기에서 커트하세요. 네가 F의 알파 짝수의 함수값들을 관찰하셨을 때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아이고,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2, 알파 4, 알파 6, 알파 8, 알파 10, 알파 12는 잘 모르겠고 그들 넣었을 때 A분의 1과의 교점들이다. fx라는 함수와 a분의 1이라는 이 상수 함수와의 교점이다. 그 얘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그걸 뭐 해보자? 케이스 분류 해보자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fx를 한 사이클만 관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삐뚤은 것 같은데? 자, 만약에 a가 3분의 1인 경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 관찰하시고 4야. 그리고 나서 얘가 2야. 여기 1이야. 여기 3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 3분의 1이잖아요. a가 3이면 3분의 1가 이쪽에 이렇게 그어지면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게 알파 짝수죠. 0보다 큰 데서만 보는 거지. 얘가 알파 2지. 근데 모순이 떨어져. 왜? 이 값이 뭐가 되니까? 알파 1이니까 뭐다? 모순이야. 그래서 a 값은 3분의 1이면 안 된다야. 그러면 a 값이 뭐일 수밖에 없다? 마 3분의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한 사이클만 확인해 보면 된다. 추기성이니까. 4. 자, 그랬을 때 이 값 0이고 이 값 2고 이 값 1이고 이 값 3이야. 그럼 3분의 1이면 이 위쪽에 이렇게, 밑쪽에 이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y equal 마 3분의 1을 딱 그었더니 이 한 사이클 안에 일단 여기서 극소되는 지점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얘가 알파 1. 그리고 짝수 번째. 교점 알파 2. 미분계수가 0 되는 지점. 네가 알파 3. 그리고 교점 알파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모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서 그 한 사이클이 알파 4까지야 라는 것을 알려준 거야. 이만큼이 너네한테 보는 한 사이클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4개를 묶었을 때 역시 그 다음 그릴 필요는 없다. 그게 주기성을 이해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도 몇 개 나온다? 4개 나온다. 그래서 이 알파 12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왜? 주기성 때문에. 됐어?
그러면 결국 이 값까지도 들어가니까 m 값은 결정이 된 거야. 12라고. 이게 주기성 때문이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네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값은, 아니, 말할 수 있는 값은 a 값은 얼마야? 마 3이지. 그럼 이제 b 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알파 짝수들은 그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전부 다 값이 얼마다? 마 3분의 1이다. 그래서 f의 알파 짝수들은 다 마 3분의 1이고 그러면 이제 연립하시면은 결국 익스포넨셜의 a에다가 마 3분의 1이지. 자, 그래 놓고 a 값이 마 3이죠. 요 값이 마 3분의 1이고 a 값이 마 3이야. 그래 놓고 플러스 b야. 이 값이 얼마여야 한다? 바로 0이어야 한다. 이거 a 또 빠졌다. a 값 얼마다? 마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1이니까 b 값이 얼마다? 3 익스포넨셜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a 값, b 값, m 값도 12라고 다 결정이 된 거지. 여기까지가 함수에 대한 분석 끝. 그럼 잠깐 리뷰. 결국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미분했으면 풀기 힘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로 인식하는 것 그거 공부하셔야 돼. 주기성 똑같이 따라온다. 한 사이클 보자. 그건 이미 삼각함수 수원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번 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공부할 수 있겠지. 그래서 주기가 사니까 결국 나는 이 주기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런데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결국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데 이 함수는 미정계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2개 있어. 그래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극대극소를 보라는 건 아니네. 봤더니 가나 조건 보니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눠주면서 홀수일 때는 극소가 되는 지점들을 다 알려주고 있고 짝수일 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들의 함수값들이 전부 다 0이라는 걸 주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보니까 극대값은 무조건 함수값이죠. 근데 그 값이 서로 다르게 2개 존재해야 돼. 그래서 따라서 너는 뭐야? 극소야. 그래서 너네들은 극대일 수밖에 없고 주기성에서 이 값들은 다 같으니까 오직 2개의 극값 더했을 때 얼마다? 너다. 조심할 건 그때 a 값이 3일 수도 있고 마 3일 수도 있다. 그거 주의해야 된다. 왜? 이거 우함수다. 이거 기함수다. 그리고 났을 때 a 값이 결정이 안 돼. 왜? 덜 풀었으니까. 홀수일 때만 이거 극값의 합이 이겁니다만 풀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짝수일 때 이걸 푸니까 분명히 홀짝 나와야 되거든. 작은 순서로 나열하면 무슨?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한 사이클상 4개씩 만들어지니까 세 사이클이니까 12개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여기 12로 선택되는 거고 그 연립 푸니까 A, B 값 나온다. 그럼 마지막 이제 뭐 하자? 계산하러 들어가자. 개념은 되게 많고 여러분들 때 풀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이게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다 엮어놨어. 그래서 여러분 기출 공부하실 때에도 그 기출 하나하나를 풀어서 맞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 기출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 아이디어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 자, 그럼 봐. 이제 마지막 계산이지. 그래서 마지막 보니까 m파이야. 그리고 인테그랄 알파 2부터 알파 3, 알파 4야. 그치? 자, 알파 3, 알파 4인데 이거에 대해서 gx 곱하기 코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x야. 자, 코사인 왜 나왔을까? 사인 미분한 거랑 관련있지. 사인의 도함수꼴이야. 그치? 자, 그래서 보시니까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분은 치환적분 아니면 부분적분이야. 자, 사인의 2분의 파이 x를 미분하면 결국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 곱하기 파이분의 2야. 그래서 파이 나온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합성돼 있기도 하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m 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알파 3
알파 4에다가 gx는 합성함수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h에 fx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그거의 도함수가 너야 d가 없네. 그러면 파이분의 1을 붙여. 그럼 2분의 파이를, 그래서 파이분의 2가 들어와야겠지. 그러면은 아이고 왜 파이분의 2야? 2분의 파이, 쏘리. 그러니까 2분의 파이를 갖다가 써야 하니까 이 뒤에, 그럼 여기다가는 파이분의 1을 곱해,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쓰는 거는 결국 여기에다가 얘가 바로 뭐다? f 프라임 x다. 그러면서 dx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계산만 하시면 되고, m값이 얼마였습니까? 12였습니다. 여기는 파이분의 2 붙였으니까 2m이죠. 그래서 갖다 쓰니까 2m이야. 그럼 m값이 얼마니까? 12니까 얘는 24지. 그리고 알파 3 다시 한번 써줄게. 알파 4야. h에 fx에 f 프라임 x에 dx야. 자, 이만큼을 내가 치환하고자 해. 그거의 도함수가 옆에 곱해져 있어. 무슨 적분? 치환적분. 그래서 앞에 ln 나왔던 거 있지, 객관식에. 그거는 부분적분. 얘는 치환적분.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를 내가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f 프라임 x의 dx는 dt로 고치면 되고. 자, 구간 잘 보자. 24배에 알파 3 넣었으면 f 알파 3. 됐지? 자, 그래놓고 얘는 f 알파 4. 됐어요? 자, 그래놓고 ht dx dt. 그럼 ht라는 함수는 아까 내가 넣은 함수잖아? 그거야. 자, hx라는 함수는 a값 exponential 마 3이죠. 마 3x. 그다음 b값이 3, 2야. 3 exponential에 결국 x. 이렇게 되는 것이. 자, 그럼 계산 24에 인테그랄, 여기 이 값은 홀수 넘버링의 함수값이지. 홀수 넘버링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알파 3야.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짝수 넘버링들은 전부 다 아까 마 3분의 1과의 교점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ht라는 함수는 갖다 집어넣으니까 exponential 마이너스 3x, 그다음 플러스 3, 2x의 dx 다 이 값만 보면 되겠죠. 자, 그냥 얘는 부정적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풀면 되지. 됐어? 자, 그랬을 때 들어갑시다.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exponential 마 3x에다가 마 1부터 마 3분의 1까지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2에다가 2분의 1의 x제곱에 결국 마 1부터 마 3분의 1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계산합시다. 마지막에 24배 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마 3분의 1에 요거 들어갔어. exponential이죠. 마 1 들어갔어. 그럼 마이너스의 exponential 3승이죠. 그다음 플러스 2분의 3 exponential에 자 9분의 1 마이너스 1이야. 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다가 24배 하랬으니까 자, 일단은 좀 계산해놓고 가자. 마 3분의 1의 exponential 플러스 3분의 exponential 3승 플러스 2구 18에 3, 그러니까 3이니까 3, 3은 9지. 그지? 그러면은 6분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9지 이렇게 갔니? 3 exponential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exponential 3승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22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다 3 곱하니까 92. 그래서 3의 exponential 3승 더하기 6분의 마이너스 12. 됐죠? 그래서 얼마야? 2, 3은 6, 2, 50.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여기다 몇 배라? 24배. 그래서 8 익스포넨셜 3승 마이너스 40 익스포넨셜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거기에서 PQ 값을 빼라 그랬죠. 그럼 P가 얘야 8. 그래 놓고 뭐 해라? Q 마 40을 빼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40. 정답은 48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리뷰해 드렸지만 마지막은 그냥 계산 과정인 거고,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 치환적분을 물어보고 있죠. 결국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 너 저거 합성함수로 봐 제발. 그냥 미분만 하지 말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나 그릴 때 또는 어떤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해 나갈 때 그 함수가 복잡하게 생겼어? 왜 복잡해졌을까? 복잡해졌다면은 합성된 것도 복잡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굳이 왜 사인 함수? 왜 굳이 왜 2차 함수? 굳이 왜 4차 함수 중에 선대칭 함수를 합성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 나머지 미분을 이용하고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고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건 부수적이라는 거.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월 교육청 가형 주간식까지 모두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